배우자와 이혼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 양육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냈거나 심지어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요, 다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혼은 결심했는데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냐가 합의가 안 돼서 배우자와 다투게 되면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치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와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사안에서 주로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문의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친권 양육권 확보에 반드시 승소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는 문인데요.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배우자랑 비슷하게 벌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지 않다 인데요. 배우자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벌면요, 그만큼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더 지급해서 양육자의 양육 의무를 보조하라는 것이 법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업주들이나 돈을 벌지 않아도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녀를 잘 돌보려면 절대적으로 이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녀를 케어하려면 하다못해 장을 보러 갈 시간, 자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 먹일 시간,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업주부님들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요, 그동안 주택에 아이를 돌봤던 전업주부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간 소득활동을 하느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남편보다 친권 양육권 확보에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면 친권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물론 법원은요, 양육환경조사,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 심리상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요, 아무래도 연령이 낮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자녀는요, 소송기간 중에 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어느 정도 자녀가 장성한 상황이라면 부모 중 어느 쪽과 있건 간에 자녀의 의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는 동안에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소송 초반에 자녀를 빼앗기고 또 데리고 가고 데려갔다는 이유로 유아인도 청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연소한 자녀라면 이 소송 기간 중에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 양육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애랑 같이 있을 때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지라고 좀 강요해서 녹음을 하는, 간혹 그런 문의도 정말 주시는데요. 심지어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때다 싶어서 녹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녀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땐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근데 엄마와 또 함께 있을 땐 엄마랑 살고 싶다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재판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막 너가 키워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게 유효해요? 네, 질문 참 잘 주셨습니다. 자주 주시는 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혼하려고 배우자와 합의를 진행을 하면요, 사실 여러 번 입장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계속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이혼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 양육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냈거나 심지어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요, 다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 다툼에 또한 그러한 정황이 불리하게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낫지 않겠냐,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맞벌이 부부의 양육도 대등하게 하시고요, 자녀만 있으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실 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가 강한 남성분들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요, 엄마들도 좋은 남편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아빠는 맞다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이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돌도 치르지 않은 정말 어린 상황이라면 여성이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빠, 엄마 또는 남성, 여성을 구분할 것 없이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보태서요. 요즘 계속해서 친권 양육권을 서로 원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이전보다 더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보조 양육자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 등도 잘 갖춰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지금까지 내가 주 양육자는 아니었는데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